여러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원론. 마케팅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익스체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활동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학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마케팅의 정의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케팅 학회, 즉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1985년도에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상호 교환을 창조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 가격 결정, 유통 및 촉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필립 코틀러라는 교수님은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는 제품을 창출하고 제공하고 교환하여 자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사회적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마케팅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학문적 폭과 깊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판매를 통해 그 소비자의 욕구, 필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쉬운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앞서 제일 먼저 언급을 했던 마케팅 정의, 영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Marketing i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executing the conception, pricing,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idea, goods, and services to create exchange that satisfy individual and organization objective. 요게 1985년도에 정의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AMA가 즉 미국 마케팅 학회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케팅이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지고 발생되었는가?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마케팅, MARKETING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마켓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켓, 명사적인 의미로는 시장을 뜻합니다. 하지만 마켓이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초창기 정의는 마켓 플러스 ing, 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명사화시켜서 정의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원의 출발점을 살펴볼 때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 활동 중심으로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영 활동 초기에 판매 활동이 존재를 했습니다. 판매 활동, 즉 만들어진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이 존재를 했고요. 자, 팔려는
만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과잉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뜻대로 판매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파는 사람이 적었다면 쉽게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잉 생산과 판매 경쟁으로 뜻대로 판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기업은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경영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향의 마케팅, 이 개념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경영 활동에서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의 철학적 개념이 그 독특한 발상과 더불어 경영 활동의 중심적 위치가 됩니다. 물론 마케팅 개념이 발전을 함으로써 소비자 욕구를 단순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개념에 플러스해서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나 인간 관계에서도 마케팅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 또는 정당, 이 조직들도 마케팅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마케팅 개념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판매와 마케팅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편이 판매의 개념입니다. 오른쪽 편이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기업에서 출발을 해서 소비자로 끝나는 것은 판매입니다. 즉, 판매 활동이라는 것은 파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판매 가능한 대상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거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소비자에서 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판매 가능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만족이 주 목적이 되고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족해야지 모든 거래가 종료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소비자에서 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서 끝난다. 이 개념이 마케팅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마케팅의 역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만들기만 하면 제품이 팔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땅 짚고 헤엄칠 정도로 기업 활동이 쉬웠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많이 만들면 쉽게 팔 수 있으니까 많이 만들려고 했죠. 그죠? 많이 만들려고 했고,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물건이 많아지니까 팔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됩니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아도 팔리지 않는 시대. 자,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면 지금 보면 뭐 라면 또는 뭐 유제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아도 팔리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팔리겠다. 이 개념을 인식을 하고 마케팅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기업의 중심인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비자 지향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시대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마케팅 개념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의 역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과 통합 조정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기업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경영 활동의 한 부분인 한 축이고요. 즉 고객 만족과 조직의 성공을 동시에 이룬다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마케팅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판매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과 조직의 성공을 동시에 노리는 이런 개념이 마케팅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케팅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이 마케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업 머릿속에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 즉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마케팅의 기회를 결정을 하고 그 기회 결정 이후에 우리 기업이 표적을 하는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 표적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한 제품 계획과 브랜드 이미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유통, 촉진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즉 제품 계획과 제품의 가격, 유통, 촉진 방법 이 네 가지를 마케팅 개념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4P 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4P 믹스를 통해서 결정을 한 이후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 조직을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교환 과정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획득하는 것이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마케팅이 구체적으로 하는 기능이 뭐냐?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 기능입니다. 자,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즉,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조달을 하는 구매 기능, 즉, 최종 생산 기업이 필요하는 제품을 공급업자로부터 원료를 구매하는 것이 구매 기능입니다. 그리고 판매 기능,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능, 즉, 마케팅은 구매 기능과 판매 기능을 합친 교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생산된 제품 또는 구매한 제품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죠? 기업으로부터 또는 판매처로 물적 유통을 해야 됩니다. 물적 유통 기능에 관련된 물류 기능, 즉 운송과 보관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 기능은 제품을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뜻하고 보관 기능은 적절한 시기까지 제품을 비축해주는 재고 유지에 관련된 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진 기능이 있습니다. 촉진 기능. 촉진 기능이라는 것은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마케팅 정보와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를 알게 된다면 유통 채널의 선택과 제품의 배송 방법과 전달에 관련된 그런 것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활동을 행하는 마케터라고 합니다. 마케터라는 사람이 갖춰야 될 필수적 관점. 물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하고 이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차후 교재를 통해서 챕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쟁의 글로벌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적 관점.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기업과 공급업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기업 내부 구성원들인 종업원과의 관계, 관계를 돈독해야 되죠. 이런 관계 관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기업 윤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비윤리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손실을 겪었던 상당한 많은 기업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품질 및 가치의 관점. 아무리 포장이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는 가격과 효용성을 비교하는 가치의 관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의 관점. 여섯 번째,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계열형이 안 되겠죠. 기술적 관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경지향적 관점입니다. 지구 환경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길이 보존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공해 유발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 상당히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불매하는 소비자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업 관점. 아홉 번째, 집행 관점. 그리고 열 번째, 비전적 관점. 이런 10가지의 마케터가 갖춰야 될 필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케팅의 역사, 마케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케팅이 처음부터 기업 경영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간의 수공업 형태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요량을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공급은 터무니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가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던 시대가 전기기관 발명 등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과 제품의 생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즉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미국에서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입니다. 이후로 기업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 대규모화됩니다. 즉 생산을 집중하게 되죠.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생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독점 자본주의가 생성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독점적 자본이 비독점적인 중소기업 간의 치열한 시장 경쟁, 획득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합니다. 도산을 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치열한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마케팅 활동이 생겨납니다. 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케팅 활동이.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었고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격화됩니다. 즉 수요의 창조가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즉 수요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전개가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 차별화, 차별화를 위해서 상표를 보완되고 전국적으로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광고 확대와 제품 차별화, 상표의 등장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가격 경쟁에서 비가격 경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찍어 나가더라 하더라도 그 제품이 쉽게 팔리지는 않겠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생산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가격을 낮췄죠. 가격을 낮추고 더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또 상표를 만들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이 생기게 되겠죠. 모션 스타디, 타임 스타디 뭐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생산 과정에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를 추진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자, 대표적인 과학적 관리법을 활용한 기업이 포드 자동차입니다. 1903년부터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포드 A 모델부터 자동차를 만들다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게 포드 T 모델입니다. T 모델은 그 당시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적용하지 않았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요즘 이제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죠. 획기적인 방식으로 T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제품 모델도 T 모델 하나, 심지어 페인트 색깔도 가장 잘 마르는 검은색 페인트 하나, 즉 차가 검은색으로 색칠한 차만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 포드 T 모델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850 정도였어요. 1900년 초반에. 그래서 이게 가격을 줄이는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1925년, 즉 포드 T 모델이 단종될 즈음에 판매 가격을 $250까지 낮춥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포드가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입니다. GM 자동차 때문에 한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물론 GM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원래 마차 유통업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이제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여러 소규모의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제너럴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포드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포드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도산이 됐고, GM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이제 자동차를 인수합병을 해서 포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포드는 독점적인 단일 자본 구조였기 때문에 헨리 포드의 말을 통해서, 경영 방침을 통해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T 모델 하나를 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GM 같은 경우는 포드 때문에 이제 도산에 이르렀던 여러 개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마다 생산 방식이나 자동차의 디자인, 즉 자동차 제작의 노하우를 갖고 있던, 즉 마차 생산부터 구조물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장인, 즉 공장장이 통일된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고집을 했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T 모델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라 헨리 포드가 원하는 하나의 모델로 생산됐고, GM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자동차를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T 모델이 미국 전역에 1,500만 대나 팔렸어요. 즉 미국 전역에 새까만 자동차가 1,500만 대 굴러다녔습니다. 획일적인 모델을 가지고 수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미국인들이 그 자동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소비자 욕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면 다음에는 그거보다 뭔가 좀 나아야 되는 욕구를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색상만 하더라도 검은색이 아니라 무지개 색을 다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까지. 그리고 자동차의 모양도 획일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좀 쉽게 말하면 범퍼를 좀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넓이를 좀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붕을 낮춘다든지, 길게 뽑는다든지, 이게 다 가능했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낸 기업은 헨리 포드였습니다만은, 포드 자동차였습니다만은, 소비자의 발전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자동차의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T 모델로 인해서 한번 도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자동차, 수십만 대, 그러니까 수만 대의 자동차를 T 모델을 계속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생산해내지만 어떻게 됩니까? 팔립니까? 팔리지 않죠. 그죠? 가격을 싸게 해줬어요. 850달러 팔던 거를 한 20년 만에 250달러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T 모델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겁니다. 한편 제너럴 모터스 GM은 어떻습니까? 포드와 직접적으로 대량 생산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종 연행했던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줬죠. 결국 GM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포드 자동차는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의 모든 자산이 어디에 쌓입니까? 재고에 전부 다 쌓이는 거죠. 돈들이. 조립했던 그 모든 돈들이. 그러니까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결국 1차 도산을 합니다. 그 뒤로 포드 자동차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우치고 다시 제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포드가 1위였지만 그 이후로 포드 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 GM에 이어서 지금 2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즉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먼저 알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었으면 아직까지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슬라이드를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만들어내지만 물건이 안 팔립니다. 재고가 쌓이죠. 기업이 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은행도 망하고 이렇게 수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돌지를 않아요. 기업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종업원을 해고하죠. 해고하니까 종업원들은 급여를 못 받으니까 구매를 못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실시를 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전쟁 발발에 참여, 군수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바뀝니다. 경제회복기에. 구매자 지배 시장으로. 즉 판매자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만은 구매자가 지배하는 시장. 즉 소비자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결국 만든 제품을 판다는 정책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소비자의 욕구나 욕망을 탐지하기 위하여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조사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 이후 앞서 이야기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관리적 마케팅 개념, 즉 통합적 마케팅 연구를 시작을 하고 마케팅 또 하나의 관리적 마케팅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즉 마케팅 활동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계획, 조직, 통제하는 마케팅 관리론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왜 경영이라는 개념, 경영, 즉 관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경영학은 플랜, 두, 시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즉 계획과 실행, 통제. 이것을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 계획 수립, 플래닝, 그 다음에 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가나이징.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디렉팅, 실행이죠. 디렉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트롤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플래닝을 수정을 하고, 플래닝이 잘못되면 플래닝을 수정하고, 조직이 잘못되면 오가나이징을 조정을 하고, 다시 디렉팅, 컨트롤링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경영입니다. 즉 마케팅도 어떻게 됩니까? 관리적인 마케팅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케팅 관리도 플래닝, 오가나이징, 컨트롤링 쪽으로 발전되고 매너지리얼 어프로치에 의하여 마케팅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이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영의 한 측면으로 발전이 되고 대두가 되죠. 자,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의 마케팅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발전되죠, 그죠? 단순히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환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 예를 들면 자원 채굴로 인해서 자연환경 파괴, 생산 과정에서 공해 유발, 즉 대체 불가능한 자원의 낭비, 소비의 조장,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도 떠안아야 된다. 즉 사회적 마케팅 개념까지도 발전이 됩니다. 즉 단순히 경제 성장과 이익 담당,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복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린 마케팅, 환경 지향적 마케팅, 그 다음에 공정 무역 이런 것들도 마케팅 개념이 발전되겠죠. 즉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식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 즉 지금 사람들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지향적이고 인간들이 환경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린 마케팅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만이 기업이 존속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마케팅 정의 여러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케팅의 개념과 정의를 알면 마케팅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쉽기 때문에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은 마케팅 정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마케팅 학회,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 1937년에 창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내렸던 정의는 재화와 용역의 유통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37년 이후에 48년 1960년에
정의를 약간 수정했습니다만은 1985년 제대로 된 마케팅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기 전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정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케팅은 생산자로부터, 즉 생산자 기업이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지휘하는 기업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판매 활동이죠. 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소비자에게 끝나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과 물적 유통을 수행하는 것을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산 이전의 활동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만들어내는지. 즉 소비자에게서 출발해서 소비자에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서 출발해서 소비자에게 끝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만 있죠. 그죠? 뭐만 있습니까? 재화와 용역입니다. 요즘은 서비스도 마케팅의 개념이죠. 서비스 마케팅. 물론 스포츠도 마케팅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만 마케팅의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정의는 판매자 중심 시장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마케팅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마케팅 정의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사용합니다. 1985년 정의입니다만 이 정의를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상호 교환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 가격 결정, 유통 및 촉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atisfy죠. 만족입니다. 만족. 충족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입니다. 교환. exchange를 창조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아이디어 서비스, 아이디어 굿즈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의 컨셉션, 이것의 프라이싱, 이것의 프로모션, 이것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을 플래닝하고 익스큐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1985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호 교환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마케팅 원인입니다. 즉 교환을 만들어내는 것, 교환을 크리에이트하는 것이 마케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준다. 기업도 오브젝티브가 있죠, 그죠? 기업의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개인도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물론 제공자의 오브젝티브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이윤을 얻지 않습니까? 이윤을 얻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아이디어. 그 다음에 마케팅의 철학적 사고, satisfy라는 철학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컨셉션, 개념화입니다. 개념화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개념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프로덕트겠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활동, 유통, 디스트리뷰션. 이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케팅 믹스입니다. 4P라는 개념. 4P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개념 속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앞선 마케팅의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마케팅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까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의를 내놓습니다.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2007년도에 마케팅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 단골,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창출, 커뮤니케이션, 전달,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들의 집합 및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이해는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요. 물론 이 개념은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85년 정의와 달리 두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관여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관여자의 범위를. 두 번째, 마케팅 책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과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가치가 있다. 사회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케팅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마케팅 정의를 했고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마케팅 개념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개념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관리 과정, 앞서 마케팅 관리라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케팅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하기 위한 개념, 마케팅 컨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을 하면, 마케팅 컨셉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케팅 제수단을 변동적인 마케팅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것이 마케팅 관리입니다. 경영도 역시 계획, 조직, 지휘, 통제죠. 마케팅 관리는 마케팅 환경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욕구도 바뀌고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보면 바뀌고 있죠. 그죠?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기업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지휘 방법도 달라야 되고 조정도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즉 마케팅 컨셉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마케팅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생산자 중심 시대, 판매자 중심 시대가 아니죠. 오타가 났는데요. 이윤 추구 활동으로 불만이 나타나고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지향, 통합적 마케팅,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이것을 행하는 활동이 마케팅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1985년 정의에서 마케팅 믹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개념 설명드렸는데요.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4PS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4PS냐? 마케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P를 이니셜로, P의 이니셜 4가지로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입니다. 물론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니셜 P는 다 똑같습니다. 즉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 이것은 프로덕트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전적인 것은 프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곳까지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유통,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이것은 전부 플레이스에 다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고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처에 갖다 놓더라도 소비자가 그 제품을 알지 못한다면 쉽게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알리기 위한 과정,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이것은 프로모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촉진 활동,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이 다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각각의 이제 활동들을 설명하면, 포피 중에 프로덕트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소비자 욕구에 적응해 나가는 신제품, 이것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옛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폰들, 2G 폰, 3G 폰, 4G 폰, 5G 이렇게 발전하는데, 예전에 그 폰들은 스마트폰 이전에 여러분들 사용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선전화, 공중전화, 집전화, 그 다음에 심지어 연락하기 위해서 삐삐, CT폰, PCS폰,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초창기 이동통신, 전화 음성만 되는, 그 다음에 문자 되는 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애플이 새로운 장을 열었던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시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숫자 넣는 자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보십시오. 터치로 다 이루어지는. 물론 블랙베리라는 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대하면서 컴퓨터 자판을 거기 폰에 다 집어넣었던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유통경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표적 고객에게 제품을 물적 유통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활동, 즉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는 활동, 유통경로와 물적 유통 관리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앞서 이야기했던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재활동입니다. 즉 잠재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재수단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광고, 인적 판매, 홍보, 기타 판매 촉진 수단들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즉 소비자에게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게끔 자극하는 활동. 예를 들면 편의점 가면 2풀1 이런 것들도 판매 촉진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고객이 살 수 있을 구매 능력에 선이 있겠죠. 그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 수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도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되는 가격. 그것이 이제 가격 전략입니다. 즉,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쉽게 직접적으로 유통 경로를 구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유통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소매업체들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소매업체가 이제 대형마트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오프라인 강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업체, 그리고 고급형의 백화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겠죠. 기업이 직접 제품을 팔지 못하면 유통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기업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플러스 마진, 그리고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공급가액과 최종 소비자의 손에까지 들어가는 물류 비용까지 포함해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에서는 단순히 유통 마진, 그러니까 생산 원가 플러스 이익이 아니라 생산 원가 플러스 물류 비용, 유통 비용, 하역 비용, 판매자의 마진,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즉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적정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판매가 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할인 정책을 통해서 떨이로 파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지불 조건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뭐 모닝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차입니다. 경차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금전적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60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60개월 판매가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